시작할까? K. 굿. 반갑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규 강의하는 김진아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많이 기다리셨죠? 2026년 김진아 도로교통법규 만점대장정 300제 이름하여 2026년 김진아 도로교통법규 만점으로 가는 대장정 300제 교재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진아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이미 기본 이론 교육은 다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만점으로 가는 대장정 300제 교재 소개 및 다시금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의 기본 이론 강의 신청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 도로교통 법규 너무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쉽고 재밌게 공부하기 위해서 저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과목 70점, 80점을 득점하기 위해서 저를 선택한 것은 아니겠죠. 오직 도로교통 법규 만점 먹기 위해서 저를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내용이 여러분들 가장 크겠죠. 이 도로교통 법규는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있는 화로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지난 도로교통 법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now 신설 시행되는 법만이 오직 우리에게 만점으로 안겨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 법규는 변화무쌍합니다. 인문특강에도 말씀드렸죠. 이 법규는 변화하는 정도가 비할 데 없이 엄청 심하다. 그래서 신설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겐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도로교통 법규 2026년 총 7단계로 이렇게 꼼꼼히 구성을 하였습니다. 1단계부터 볼까요? 2, 3, 4, 5, 6, 7 이렇게 총 7단계 여러분들 프로젝트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도로교통 법규는 여러분들 숫자와 뗄래야 여러분들 뗄 수가 없습니다. 2025년 도로교통 법규 기출문제 진아쌤이 직접 응시한 각 지역별로 여러분들 숫자 관련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문제 중에 무려 6문제가 여러분들 숫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숫자 가운데 이러한 숫자는 모두 제외했다. 가령 2024년 서울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에 명시한 우리에겐 여러분들 그런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참고로 시행령 31조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입니다. 특히 2025년 대구시청 문제 4번의 선지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별표 28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관련 키워드 오직 도로교통법규, 도로교통법령에 관해서 출제된 것이 서울은 무려 6개, 경기도 그 어렵다는 경기도 숫자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멘탈 탈탈 털리죠. 역시 그 어렵다는 대구시청 도로교통법규 숫자 관련된 문제가 무려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도 무려 6문제가 숫자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되게 재미있고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교통법규 문제 1번부터 5번 연속으로 전부 다 숫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시켜 볼까요? 지금부터 조금 더 텐션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문제 1번부터 보시죠. 2번, 3번, 4번, 5번. 문제 1번부터 보시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벌칙 묻는 문제가 10문제 중에 여러분들 무려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음주운전의 벌칙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제 1번 출제 빈도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볼까요? 자동차 등과 노면 전차의 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 빈도. 여러분들 어마무시하죠. 선지 1번 볼까요?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가장 옳은 것은 서울시 문제 2번은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문제 3번 보시죠. 별표합시다. 별표란 말은 당연히 여러분들 출제 빈도 별표 3개입니다. 보기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호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다? 당연히 시장 등이 되겠죠. 시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제가 작년에 서울시 해설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각호 그래서 갈로 열어서 어린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라고 했으면은 문제가 더 깔끔했을 텐데 이 정도도 상관없습니다. 법 조문에는 다음 각호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요 문단이 중요합니다.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 기본 이론교육 하면서 제가 별표 엄청 많이 하라고 진아쌤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로 시속 몇 킬로?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3번의 정답 2번, 3번은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4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 발급하던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그랬습니다. 이 국제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출제가 잘 되지 않다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지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중 한 지역이 여러분들 서울시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그랬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내국인 얘기하는 거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제면허증 유효기간, 면허증을 만든 날, 발급받은 날로부터 여러분들 1년,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서울시 문제 5번 같은 경우에 진아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본서에 다 설명되어 있고 제가 이론 교육할 때도 5km 이상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다 해드렸죠. 시행규칙상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서 총 주행거리 최소 길이로 가장 옳은 것은 도로주행거리는 시작 종료 5k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문제 7번 같은 경우에도 숫자 관련 6개월 200이 시험 문제 나왔죠. 여러분들 6개월 200 그러니까 DNA가 막 솟아납니까? 비슷한 정비불량차로 교통단속 방해하면 경찰 명령 받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6개월 200 문제 7번 벌칙에 대한 문제. 그래서 벌칙 서울시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5년 도로교통법규 기출문제. 그 어렵다는 경기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 관련 문제가 나왔을까? 우선 경기도부터 보시죠. 출제 빈도, 출제 난도가 3개입니다. 문제 볼까요? 2025년 경기도 도로교통법규 문제 10번입니다. 시행규칙상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자, 우리 도로교통법에 위원회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제8장 운전면허에 보면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있고 제10장 운전면허 행정처벌에 보시면은 뒷페이지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시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자, 운전적성판정위원회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시민위원회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본 이론교육 시간에 다 언급해 드렸죠.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으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이미 기본 이론교육 때 여러분께 언급을 했습니다. 경기도 문제 10번에서 출제가 되었죠. 다시금 시행규칙상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위원 중 공문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이 아니고 2년으로 하되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경기도 문제 10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에 숫자 관련 시리즈 무려 7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 중에 숫자 관련 한번 같이 보시죠. 문제 5번입니다. 출제 빈도. 지금까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제 5번을 직접 풀면서 한 5번, 6번 암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계산 문제네요. 사망 1명당 벌점 90점, 중상 1명당 벌점 15점, 경상 1명당 벌점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 사망사고란 사고 발생 시간부터 72시간 이에 사망한 것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여러분들 모두 더하기 하니까 18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의 갈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대구시청 문제 5번, 정답은 4번 184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 관련 시리즈 볼까요? 제1단계 프로젝트가 한눈에 보는 3시리즈, 그 중에 숫자 관련 시리즈입니다. 매 분기, 연 1회 이상, 연 2회 이상 이렇게 조목조목 여러분들 보기 쉽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숫자 3과 관련된 시리즈, 숫자 3,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이렇게 3년인 거 한눈에 보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5와 6과 관련된 숫자 7, 10, 그 다음에 14, 20, 끝으로 30, 60과 관련된 숫자, 지금까지 가장 시험에 출제가 잘 된 숫자 시리즈를 일명요연하게 여러분들 보기 쉽게끔 깔끔히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매 분기 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운행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 장에게 안전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 울산에서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온지 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두말할 거 없죠. 출제 빈도 별표 3개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9번 보시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등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선지 4번 보시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성 확인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매년 1회 이상이 아니고 여러분들 매 분기가 맞죠. 매 분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 장에게 안전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023년 울산 문제 9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숫자 관련 볼까요? 연 1회 이상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시장 등은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해야 됩니다. 2024년 전북 어떠한 시험 문제가 나온지 보시죠. 역시 보호구역이니까 출제 빈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보기는 보호구역의 실태 조사 등의 내용이다. 갈로 안에 차례대로 들어갈 알맞는 말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호구역 지정권자는 여러분들 시장 등이 되겠네요. 시장 등은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몇 회?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해야 됩니다. 2024년 전북 도로교통 법규 문제 4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이렇게 1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3과 관련된 시리즈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기본 이론교육 시간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과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교육 교육 시간과 주기는 똑같다. 동일하다고 제가 언급해 드렸죠. 2025년 대구시청 어떠한 시험 문제가 나온지 보시죠. 문제 3번이네요. 25년 시행령상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3번은 중요하기 때문에 진아쌤이 선지 1번, 2번, 3번, 4번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 1번 보시죠. 정기교육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3, 2, 3 신규교육은 3시간, 2년마다 정기교육은 3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매년이 아니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1번 너는 틀렸네요. 2번 정기교육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 2, 3이니까 3년마다가 아니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직전에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2년이 속하는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번 너도 틀렸네. 3번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 집합교육이란 말이 처음 나왔네요. 집합교육이나 이 온라인 교육도 처음 나왔네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그렇죠. 3, 2, 3 신규교육은 몇 시간? 3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옳은 것은 여러분들 3번 되겠네요. 선지 4번 봅시다. 안전교육은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대구시청 도로교통 법규 문제 3번의 정답은 럭키 7이 아니고 럭키 3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긴급자동차 관련 한눈에 보는 긴급자동차 관련 시리즈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가 긴급차 어린이 통학버스 단어가 나온다면은 어텐션! 제가 어텐션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난 2023년 동안 출제가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긴급차와 관련된 내용 일명 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시리즈 얼마 전에 신설 시행된 게 있네요. 시행령 31조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일 것 가목을 봅시다.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일 것 나목 볼까요?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제 기억에 2023년 서울시청에서도 요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한눈에 보는 개정법규의 핵심 수록. 2026년 4월 2일 시행되는 약물 운전까지 2026년 300제 제가 다 녹여놨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 보시죠. 2025년 12월 2일 날 시행됐죠. 75세 이상인 사람의 교통안전교육 이렇게 신설 시행됐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이제 약물의 정의를 여러분들 신설 시행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가 각종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1호부터 34호까지 있었죠. 1호 도로 34호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입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부로 이제 34호 다음에 35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약물의 정의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운전면허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주기가 변경이 되었죠. 갱신 주기는 속하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만은 이제 속하는 그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이 되었다. 300제 앞부분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026년 3월 19일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 면제, 이러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하죠.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거 정리한 내용 보시죠. 법 제45조 과라운트 등의 운전금지 개정 이유 내용을 볼까요? 경찰 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나오네요. 약물 운전의 결격 사유, 결격 기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약물 운전 측정 거부가 임의적 취소 사유에서 2026년 4월 2일부터 이렇게 필요적 취소 사유로 변경이 됐습니다. 약물운전의 벌칙 같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만은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은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약물운전 측정 거부도 5년 2,000만 원. 언제부터? 2026년 4월 2일부터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뀐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한눈에 보는 개정법규의 예상 문제. 작년 300제 여러분들 개정 예상 문제 제가 10문제를 칠해놨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문제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 요 내용은 개정된 법이고 신설된 법이고 진아쌤이 판단해 보더라도 꼭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여지없이 작년 전국교육청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10문제 대충 한번 추려볼까요? 1번부터 2, 3, 4, 5, 6, 7, 8, 9, 10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개정 신설 문제 몇 문제만 진아쌤이랑 보시죠. 문제 1번 볼까요? 요즘 출제 트렌드죠. 별표. 도로교통법상 보기 중 가장 중한 벌칙 순으로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A 봅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 조작 그랬으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 볼까요?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면허증 나왔으니까 모바일 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네요. C 봅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 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걸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 조작된 걸 알면서 그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여러분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로 질병 그랬으니까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되네요. 중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A가 제일 크고 두 번째 B, 세 번째 C, 가장 경한 벌칙은 D가 되겠네요. 중한 순서대로 A, B, C, D, A, B, C, D. 한눈에 보는 개정 신설 도로교통 법규의 예상 문제 1번의 정답은 A, B, C, D. 정답은 1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신설 문제. 다음 문제 볼까요? 문제 3번 봅시다. 시행규칙상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1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이 지난 경우. 2번 볼까요? 해당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지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보시죠.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좀 더 정확하자면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검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했다. 그렇다면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4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소해야 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7번 너무 중요하네요. 결격 사유,
결격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교육 때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30번, 50번 정도는 한자 꼼꼼히 읽고 시험장에 출발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도로교통법상 다음 보기 중 숫자를 고려할 때 수식어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법제 82조 제2항이 음주 운전면허 결격기간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의심 플러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일으키고 의심 플러스 사고 플러스 음주 측정 방해했다. 주방. 역시 기본 이론 교육 시간에 의심 플러스 사고 플러스 주방은 결격기간이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했다. 음주운전의 이진 아웃이기 때문에 두 번째도 결격기간은 여러분들 2년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결격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시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의심 플러스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 의심 플러스 사망 플러스 음주 측정 방해했다. 주방. 의심 플러스 사망 플러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격기간이 여러분들 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시고 1번 A 플러스 B는 4년인데 4년이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A 플러스 C, 2 플러스 3은 5년인데 6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A, B, C 다 대해봅시다. 4년, 7년인데 8년 틀렸습니다. A, B, C, D 다 대해볼까요? 4년, 7년, 12년. A, B, C, D 다 더하면 12년. 그래서 한눈에 보는 개정신설 도로교통법규의 예상 문제 럭키 7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만 더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도파민이 막 샘솟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꼭 도로교통 법규 만점 맞기를 진아쌤이 너무 학수 기대합니다. 문제 10번 볼까요? 법령상, 그렇죠. 보칙이다, 그죠? 국제협력 전담기구 등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국제협력 전담기구 1번은 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서 규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등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이렇게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청장이. 2번 볼까요? 국제협력 전담기관은 도로교통 관련 국내 기술 현황 조사, 분석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맞네요. 3번 보시죠. 역시 전담기관은 해당 업무 추진 결과, 다음 연도 업무 추진 계획, 필요 예산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청장에 제출한다.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니까 해당 연도 업무 추진 결과, 다음 연도 업무 추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청장하는 게 제출하는 게 맞지. 필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 전담기관이 아니고 필요 예산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 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4번. 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선지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정 신설된 법규 한눈으로 대충 이런 문제가 시행되었구나. 1번부터 300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개정 신설된 문제 요소서에 적절히 다 배치를 하였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제가 출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보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범위 기출변형 OX 문제 각 문제마다 기출지수, 노출지수를 일일이 별표로서 제가 다 표기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전범위 기출변형 OX 문제. 문제 1번 볼까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 2025년 전국교육청에서 출제가 되었죠. 음주운전 방지장치 여러분들 노래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의 운전자 카! 자동차의 운전자는 여러분들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카! 음주운행 제어 하지마. 이것이 여러분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입니다. 카메라, 음주호흡 분석기, 운행기록 저장부, 제어장치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노래가사가 음주운전 하지마. 음주운행 제어. 음치에 음주호흡 분석기,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카메라에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치라고 합니다. 1번의 정답은 이렇게 여러분들 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문제 4번 볼까요? 요거 교육청 얼마 전에 전북에서도 출제가 되었네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된다. 제가 학원 주위에 이렇게 초록우산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이론교육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재밌게 공부하기 위해서, 좀 더 머릿속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사진 다 찍었습니다. 어디서 퍼가온 사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된다. 우리 기본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출변형 OX 4번의 정답은 이렇게 여러분들 X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OX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8번 봅시다. 2025년 서울시청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시장 등은 정관이나 교약 등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을 하는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보고액에 대한 실토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 그랬으니까 8번 OX의 정답은 이렇게 X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41번 봅시다. 기출지수 3개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 방해 행위는 음주 측정 불응과 벌칙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41번 정답은 이렇게 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56번도 중요하네요. 법 제44조 제1항이 음주운전, 제2항이 음주측정 불응입니다. 제5항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죠. 이러한 위반을 한 날부터 몇 년? 5년 이내 다시 제1항 음주운전, 제2항 음주측정 불응, 제5항 음주측정 방해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56번 정답은 이렇게 여러분들 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5단계, 한 단계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각 단원별 주관식 단답형 문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이론 강의 300제 실력을 어느 정도 쌓았습니다. 부력편에 보시면은 이제 간단한 주관식 정도 다 풀 수 있을 실력이 될 겁니다. 내가 단원별 주관식 문제까지 만점 먹었다. 여러분들 도로교통법규 만점은 이제 고지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칙 이렇게 여러분들 갈로에 주관식에 들어갈 문제가 다 있습니다. 특히 문제 3번 볼까요? 문제 3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라고 되어 있죠. 문제 3번은 지금까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300제 91번 문제하고 해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왜? 너무 많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문제 3번은 법 제30조 긴급차의 여러분들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300제 91번은 300제 긴급자동차의 특례가 나오겠죠. 법 제30조에 명시한 긴급자동차의 특례 중 소구혈경의 특례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소구혈경의 특례.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이 소구혈경의 특례라고 말씀드렸죠. 주차, 주정차 금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 등의 고장 등 조치, 포도 침범, 유턴 횡단 후진 위반은 소구혈경의 특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과 경찰용 자동차의 특례로 볼 수 없는 것은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 이 가사만 알면 되겠죠. 신호위반 맞고, 중앙선 침범 맞고, 앞지르기 방법 맞고,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소구혈경의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91번에 정답 1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프로젝트.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6단계. 1, 2, 3, 4, 5, 6단계다, 그죠? 실전 모의고사, 문제 1번 볼까요? 총 10회분 모의고사,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실어놨습니다. 다음 보기 위반 사항 중 벌점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한번 풀어보시죠.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을 했으니까 벌점 40점. 60초가 80 이하 과속이니까 벌점 60점. 중앙선 침범을 했으니까 벌점 30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은 벌점 15점이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벌점 10점이죠. 그래서 벌점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B, A, C, D, BACD, BACD. 실전 모의고사 1회차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회차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은 바로 뒷페이지에 정답 및 해설되어 있습니다. 방금 1번 풀었죠? 자,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출제 지수, 출제 난도가 이렇습니다. 1번 출제 파트가 제10장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서 출제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B, A, C, D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진아쌤이 실전 모의고사 해설까지도 아주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실전 모의고사 3회차 문제 1번 볼까요? 시행규칙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뜻과 구분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요즘 안전표지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1번 양보입니다. 차가 도로를 양보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제 표지가 맞네요. 일시정지. 차가 일시정지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으로 주의 표지가 아니고 이거는 규제 표지가 맞네요. 구분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3회차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일방통행. 대구에서도 나왔네. 우측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을 알리는 지시표지가 맞습니다. 4번 견인지역.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자동차를 견인하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견인지역은 보조 표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3회차 여러분들 정답 해설 보시면은 1번 볼까요? 자,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출제 지수, 출제 난도가 이렇습니다. 제1번의 출제 파트는 제가 제1장 총칙에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차가 일시정지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으로 주의 표지가 아니고 규제 표지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6년 그야말로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는 여러분들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2025년 각 지역별 기출문제를 실제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스트 7, 25년 저자가 직접 응시한 각 지역별 최신 기출문제뿐만 아니고 해설까지 실어놨습니다. 자, 왕복 1800km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동거리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상 직진상 거리입니다. 제가 작년에 전남 목포에 시험 보러 간 게 기억나네요. 학원에서 동대구역까지 지하철로 갔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대전역까지 기차 타고 갔습니다. 대전역에서 서대전역까지 택시 타고 갔습니다. 서대전역에서 목포까지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이 목포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이 숙소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 걸렸겠습니까?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왕복 제가 1800km를 이동했습니다. 진아쌤이 각 시도 및 교육청 직접 시험 보고 직접 풀고 직접 복원한 문제 2026년 300제 여러분들 두 눈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입니다. 요 내용 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질문을 주는데 아주 예전의 문제를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저는 혼을 내죠. 저의 기본서 300제 이외의 교재는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당시로는 이 문제가 맞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틀릴 수도 있죠. 그 당시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도로교통 법규는 여러분들 살아있는 화라와 그랬다 그랬죠. 자, 본 300제 기출문제는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및 신설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행 법령 2026년 4월 기준에 맞게끔 진아쌤이 일일이 다 수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몇몇 개만 봅시다. 2023년 충북 도로교통법 볼까요? 문제 10번 봅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 벌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게 나왔네.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불응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은 다음 1, 2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 측정 불응, 음주 측정 방해인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2026년 4월 기준에 맞게끔 문제뿐만 아니고 해설도 일일이 다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2023년 대구시청 도로교통 법규 봅시다. 문제 9번 볼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기간 중 보기의 간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A 봅시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 방해 2회 이상 위반했다. 음주운전에 이진 아웃이니까 취소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훈빼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위반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번,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 운전면허에 대신 결격자가 대신 훈빼는 여러분들 결격기간 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더해볼까요? 럭키 7, 7년이 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뿐만 아니고 2026년 4월 기준에 맞게끔 문제까지 제가 일일이 다 수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충남 도로교통 법규 기출문제 보시죠. 문제 7번 볼까요? 도로교통법상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작년 충남까지만 하더라도 운전면허 갱신직이 속하는 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만 이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죠. 1번, 최초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계산해서 그렇죠. 10년이 되는 속하는 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가 맞습니다. 2번 보시죠.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해에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선지 2번도 맞네요. 3번,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2년이 아니고 3년이 되는 속하는 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갱신 주기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도 보시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면허 취득한 사람 역시 3년이 되는 속하는 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6년 김진아 도로교통 법규 만점대장정 300제. 그야말로 최종 합격을 향한 마지막 완성. 제가 진아쌤이 진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더욱더 높은 텐션으로 곧 300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로써 2026년 도로교통법규 만점대장정 300제 간단한 교재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더욱더 높은 텐션으로 300제 문제 1번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 교육받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